네, 연말연시가 되면 이 주변에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게 되죠. 이번 한 주간은 특별기획 2015년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. 평소 생활 속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. 장기기증을 통해서 6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기석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아버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기석이가 말기 질환자 6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게 언제였나요? 예, 지난 2011년 12월 4일 그 뇌출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. 신장과 간, 폐, 췌장 그리고 심장 2개를 그 6분에게 장기 기증을 통해 나눠주고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. 네, 이 기석이가요 원래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었다고 들었는데요. 어쩌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까? 예, 기석이는 평소 그 단총 마라톤 뛰고 그 친구들과 농구를 즐길 정도로 건강한 아이였습니다. 네.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전화가 걸려와서 두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그 하기에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요. 네. 그 응급실로에 가서 만났는데 자신의 그 증상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. 네.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되고 뇌세 상태가 되어 그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자, 아버님, 이 기석이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? 기석이는 그 딸만 셋인 집안의 맏딸인 엄마, 그리고 그 외아들인 저 아빠 사이에서 그 위로 누나 둘을 얻고 그 세 번째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. 네.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그 회장, 선도부장을 할 정도로 성실했고 네.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이였어요. 네. 집에서는 그 작은 것에도 고마울 줄 아는 알고 그다음에 엄마, 아빠, 누나들이 그 귀찮은 부탁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도와줬고 네. 게다가 이제 시간이 나면 또 전단을 돌리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하. 직접 용돈을 그 자기가 벌어서 쓰고요. 거기다가 그 할머니 용돈까지 챙겨줬던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. 네, 정말 착한 아들이었네요. 그런데 이 16살 아들의 갑작스러운 이 뇌사 상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장기 기증까지 결심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었나요? 예, 갑자기 당한 사고라 전혀 저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어요. 네. 그 이송관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그 수술을 기다리는데 그 밤을 새우면 그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었습니다. 네, 네.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스치듯이 그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. 아, 그때 장기 기증이라는 게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. 네. 사실 그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그 주변에 그 사례도 없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평상시에는 그 생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. 네. 하지만 그 너무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귀한 아이고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세상에 더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도 그 장기 기증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좀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다면 혹시 저 다른 가족분들이 장기 기증에 반대하신 분은 없었습니까? 보호자실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사실 어렵게 그 기저귀 상태를 그 얘기를 하면서 네. 워낙 착하고 그 남에게 주기를 좋아했던 아이인데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네. 그 할머니, 엄마, 누나 둘도 기저귀의 삶을 잘 아는지라 그 쉽게 동의를 해주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 기석이가 워낙 정도 많고 이 따뜻한 아이였던 만큼 이 아버님의 결정,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? 사실 당시에는 그 기저귀를 떠나보내는 생각에 모두가 슬프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는데 네.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의미도 좀 알아가고 또 이곳 어디엔가 기석이가 저희 가족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위안도 되면서 네. 그때 그 한 장기 기증에 대한 결정은 참 잘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런데요. 이 기석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배려와 나눔을 보여주고 떠났는데 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당시 기석이의 진료와 관련해서 의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.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?
네.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석이가 그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갔었고, 네. 저와 만나 그 대화도 나눴었습니다. 네. 그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에서 그 처음에는 수술을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수술을 못 한다고 하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될 그 위험한 환자를 그 설명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. 네. 그런데 알고 보니 기석이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였고, 그 지역의 그 거점 병원이라 그 수술도 가능했는데, 네. 그 병원 시스템과 그 협집 문제라면서 수술을 하지 않았고, 심상 절대 안정을 해야 할 그 기석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 그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. 네. 그 수술을 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수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. 근데 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기석이 수술에 필요한 수술실, 뭐 마취과, 의료진에도 그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. 네. 수술 기구라든가 이런 그 장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. 네. 그러고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좀 문제가 좀 된 거죠. 결국 그 환자를 살려야 될 병원은 그 환자를 버렸고 그 버려진 기석이는 6명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된 것이죠. 네. 이 부분 그 현재 제가 그 3년 이상 확보한 그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재 그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네. 그 제출된 증거에 입각해서 진행 중이라 결과는 준비한 만큼 그 사실대로 나오리라 그 믿고 있고요. 네. 다른 환자에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석이가 제게 남긴 그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되시기를 기대해 보고요. 자, 이 아버님께서는요, 이 기석이의 장기기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뇌사자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그 기석이를 보내고 그 기석이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좀 고민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그 장기기증 서약을 안 한 거예요. 아, 네. 어떻게 아들은 보내면서 장기기증을 하고 내가 안 할 수 있나 해서 먼저 그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기석이를 그 장기기증했을 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네.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네.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장기기증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신 그 기증과 네.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유가족분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그 영웅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기기증은 말 그대로 그 기증인데 그 장기 매매와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장기기증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았냐는 등 마치 그 돈 때문에 그 장기기증을 한 것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장기 이식을 받으신 수혜자분들까지도 많은 수술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본인에게 이식된 장기가 그 비용이 지불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네. 이 부분 저뿐이 아니라 그 모든 기증인 그 유가족분들이 그 장기 기증을 통한 그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고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그 나서지 못하는 그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그 도너 패밀리라는 그 뇌사자 그 장기 기증인 유가족 모임을 만들었는데 네. 이 모임의 그 총무를 맡아서 그 유가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 그 관계기관의 그 이런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등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 기석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몸으로 어딘가에 살아가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전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것 있으세요? 네, 항상 그 착한 기석이와 그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마도 그 이런 마음은 그 저뿐 아니라 기증인 유가족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실 겁니다. 아마. 네. 자, 이 국내 장기 기증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장기 기증 인구나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? 네. 우리나라는 그 오랜 기간 그 뿌리 깊은 그 유교 사상으로 인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생전에 그 본인이 기증을 원했어도 그 내세 상태가 되었을 때 환자분의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이 되지 않는 등 그 많은 제약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. 네. 보다 쉽게 그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그 제도의 개선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장기 기증은 그 나눔을 통해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고요. 장기 기증이 생명 나눔 문화로 그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아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
지금까지 장기 기증으로 6명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기석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의 말씀이었습니다.